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광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이중성 얘기를 했었어요. 빛의 이중성 얘기를 하면서 이 빛의 이중성이 최초에는 뉴턴에 의해서 그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뉴턴에 의해서 파동설이 아니죠. 뉴턴에 의해서 입자설이 나왔다가 그리고 영과 프레넬 또 맥스웰 헤르츠 등등등에 의해서 파동설이 또 등장을 하고 펜 좀 두껍게 할까요? 파동설이 등장하고 자, 그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다시 입자설이 나왔다.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의 근거가 뭐였냐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게 된 광전효과에 대한 해석이었던 거죠. 광전효과. 광전효과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따라서 빛을 입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전효과는 실제로 우리 빛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이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까지 하고 있을 만큼 이 광전효과는 실제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광전효과를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결국 이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파동설과 입자설을 뉴턴의 입자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과 프레넬, 맥스웰 등의 파동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에 의한 입자설, 얘네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둘 다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모두 띈다 해서 이중성, 빛의 이중성이라는 단원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광전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파동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빛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파동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 우선 파동에서 진폭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진폭, 어떤 게 진폭이죠? 그쵸, 이 높이가 진폭이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A와 B 어떤 게 진폭이 크죠? 진폭은 A가 B보다 크고, 자, 진동수 주기는 어때요? A, B가 같죠. 색깔 빨간색으로 하는 게 잘 보이려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진폭이 같습니다. 진폭도 다르네. 아, 괜히 이렇게 갖고 왔네요. 자, 여기서는 진폭도, 자, 요걸 A, 요걸 B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눈이 이상한 건가, 지금? B가 크죠? B가 크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파장이 어때요? 파장이? 아니, 파장으로 갖고 왔네. 잘못 갖고 왔네. 파장은 어떻죠? 파장은 A가 B보다 길죠? 그리고, 자, 만약에 주기를, 무슨 소리지? 주기가 A가 B보다 크다면, 만약에 이게 파장이 아니라, 이게 이 축이 만약에 시간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시간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될 거예요. 이만큼이 한 주기가 될 텐데, 자, 이만큼이 한 주기가 될 텐데, 자, 주기가 길다라는 얘기는 진동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아유, 잡음 들어가겠네. 진동수가 요렇게 B가 크게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지? 자, 어쨌든, 자,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파동의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지냐. 파동의 에너지. 자, 너무 시끄럽네. 자,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파동의 에너지가. 자, 파동의 에너지가 이렇게 진동수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자, 광전 효과를 모식화해서 나타냈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이 이렇게 올 때, 파동이란 게 올 때, 자, 결국 이 진폭이 크던가 혹은 진동수가 엄청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은 둘 다 어때요? 둘 다 에너지가 큰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전자가 튕겨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나 이 진폭에 해당하는 파동의 색이나 빛의 색이나 그리고 빛의 진동수나 어차피 에너지가 큰 거기 때문에 빛이 세거나 진동수가 크면 어차피 전자가 튕겨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빛이 세거나 진동수가 크면은 어차피 전자가 튕겨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결국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빛을 비추면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지 않을까. 이 전자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전자가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자가 튕겨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가 세면 되고, 그리고 혹은 진동수가 세면 되고, 그리고 진동수와 세기가 약하더라도 오래 비추면 전자가 튕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광전 효과를 연구하면서 이미 1800년대 초부터 발견이 되고 1800년대 말부터 자세하게 연구가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막 연구를 했는데, 자, 이때까지는 금속의 빛이나 전자기파를 비추었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 알지 못하고 뭐 등등등등 넘어가서 자, 뭘 발견했냐? 자, 진동수가 커지면 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기 혹은 진동수가 전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기는 전자 튕겨나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동수가 전자의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밝혀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광전자의 에너지가 빛의 세기와 관계가 없다는 거, 요 얘기죠. 세기와 관계가 없다, 전자 에너지는. 근데 빛이 파동이라고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이라고 본다면, 결국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폭의 제곱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진폭이라는 게 세기를 말하는 거고, 빛의 세기가 세다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전자의 에너지도 커야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발견한 결과는 세기랑 관계가 없고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현상을 발견하기만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교과서 지금 173쪽입니다. 자, 당연히 빛을 파동으로 본다면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전자가 나와야 된다. 세기만 세다면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오랜 시간 걸릴 줄 알았어요. 얘가 결국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는다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은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파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가 분산돼서 온다는 거죠. 에너지가 분산돼서 오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어때요? 즉시 방출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동수가 큰 빛에서는, 진동수가 크다면 즉시 방출됐다는 거죠. 즉시. 반면에 진동수가 작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어때요? 방출이 안 된다는 거죠. 진동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그리고 빛의 세기가 세일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커야 된다. 아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진동수가 셀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뭔 소리야 이거? 어디 갔어? 아, 빛의 세기가 클수록 진동수 말고요. 그러니까 빛이 센 빛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요. 센 빛이라고 하는 거는 형광등을 하면 사실 적절하지 않지만 형광등을 한 개 키냐 두 개 키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키면은 전자가 더 세게 나가고 한 개 키면 전자가 더 살짝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파동은 이 세기랑도 진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광등 두 개 켤 때가 더 전자의 세기가 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빛의 세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누구라고요? 그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 입자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입자설과 똑같은 건데 광양자설로 설명을 했습니다.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간단히 요약하면, 자, 한 줄 요약하면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자, 이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파동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폭 혹은 우리 세기라고 합니다. 진폭의 제곱 그리고 진동수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에너지는요. 자, 근데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빛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이 요렇게 설명을 한 거죠. 빛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동의 느낌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파동의 형태로 설명하면 안 되고, 알갱이로 설명해야 된다. 빛 알갱이. 그리고 빛 알갱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하뉴 혹은 HF라고 써지게 된다. 이 F가 뭐죠? F가 우리 진동수였죠? 즉 진동수에 비례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나타난다. 파동의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 요게 다 잘못됐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요게 다 잘못됐고 자, 빛 같은 경우는 빛의 에너지는 H 곱하기 F 즉 상수 곱하기 요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의 형태로 나타내진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이 1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이 금속에서 전자를 떼내는데 요만큼의 벽이죠. 요만큼의 구속되어 있는 거를 떼내는데 필요한 걸 우리가 1함수라고 합니다. 1함수. 즉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요 W라고 하는 1함수, 자, 1함수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핵으로부터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광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 플러스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진다.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즉, 이 광자가 빛이 와서 처음엔 얘가 HF만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 요게 W예요.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만큼 뺏기고 그 나머지가 전자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식 똑같이 정리하면 돼요. 전자의 나중에 에너지는 HF-W 이렇게 나타내지기도 하겠죠. 전자의 에너지는 처음에 빛 알갱이의 운동 에너지 빼기 1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에게로부터 떼어낸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1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1함수가 너무 크면은 얘가 안 떨어져 버려요. 1함수가
빛 알갱이 에너지보다 세면은 안 떨어져 버립니다. 자, 요거 실험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자, 요 자바랩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나트륨. 자, 요거 보면요. 금속이 여러 개 있어요. 나트륨, 바륨, 철, AG, 은이죠. 은, 마그네슘, 코발트, 카드뮴, 알루미늄, 니켈, 구리, W 뭐죠? 모르겠네요. 크롬, 뭐 아연, 주석, 이건 주석이죠. 주석,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금, 뭐 납 있는데, 자, 이 금속마다 옆에 써 있는 숫자가 다릅니다. 자, 이 숫자가 뭐냐? 이게 1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가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27 일렉트로닉 볼트라고 하는 숫자 이상을 줘야지 얘가 튕겨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것보다 에너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길어져서 에너지가 작아지면 전자가 애초에 튕겨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노란색 빛에서는 전자가 튕겨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빨간색 빛에서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자가 튕겨나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세지니까 점점 파란색이 가면은 전자가 튕겨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전자의 에너지는 이 빛의 에너지 2.48 일렉트로닉 볼트 똑같아요. 2.48 일렉트로닉 볼트에서 2.27만큼 뺀 0.21만큼이 되겠네요. 0.21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튕겨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파장이 더 짧은 빛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장이 좀 짧아지니까 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이죠. 왜? 운동 에너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은 더 전압이 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센 전압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지전압이라고 해서 얘가 못 올라오게 전자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저지전압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지전압이 너무 세버리면은 아무리 진동수가 센 빛을 비추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 버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역전압을 걸어서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금속이 바뀌면 당연히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 같은 경우는 은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으려고 하는 에너지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장이 짧은 빛, 자외선을 비추더라도 얘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얘보다 더 센 빛, 방사능 같은 거 비추면 당연히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방사능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 실험 안에서는 얘를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없는 거죠. 은 같은 경우는. 얘 알루미늄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겠네요. 알루미늄은 3.74까지는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지금은 안 튀어나오겠죠. 3.59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거를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프로. 자, 왼쪽 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진동수가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 진동수가 차이 나면은 얘네들이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다르다. 즉, 다시, 이 공식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도 이 공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HF는 W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공식은 여러분은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공식을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파란색 빛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더 크다고요.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파란색 빛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속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큰 거죠. 하지만 빛이 세게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빛 알갱이가 같은 숫자가 온다면, 똑같이 3개가 온다면, 튀어나오는 전자도 어때요? 튀어나오는 전자도 똑같이 3개가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온 전자도 똑같이 3개가 튀어나올 겁니다. 똑같이 3개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3개가 튀어나오고, 똑같이 3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 전류가 그래서 같은 겁니다. 빛의 세기가 같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뭐냐? 진동수가 똑같습니다. 진동수가 똑같다는 말은 얘네 이 광자들, 빛 알갱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자의 에너지가 같고, 지금 여기서 뭘 바꿔줬냐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다는 말은 여기서는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내면 전자가 어때요?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즉 더 센 전류가 흐른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깊게 안 다룬 이유가 좀 어렵네요.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할지 잘 모르겠네요. 걱정되네. 자, 하지만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가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최대 에너지가 똑같다. 최대 에너지가 똑같다는 말은 역으로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전압이 세지면 얘네가 튀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튀어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같다 라는 거죠.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 좀 미안하네.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자, 빛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광전 효과를 할 때는 입자로 보자 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광양자설 똑같아요. 광양자설이라고 하고, 자, 이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봅시다. 자, 빛의 진동수로 볼 수가 있고, 혹은 진동수로 볼 수가 있고, 빛의 세기, 그러니까 형광등 1개냐 2개냐, 그리고 빨간색 빛이냐 보라색 빛이냐. 자, 그때 저지전압이라고 하는 저지전압, 저지전압으로 보지 맙시다. 전자의 에너지, 전자 1개의 에너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 전류의 세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동수가 클수록 전자 1개가 갖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오케이? 세기. 진동수가 근데 전자의 개수, 즉 전류의 세기를 바꾸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빨간색 빛이든 보라색 빛이든 만약에 빛의 세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진동수로는 전자의 개수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같은 세기라면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랑 어차피 같은 색이면 전류의 세기도 어떻다? 일정하다. 잠깐만요. 다시. 미안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닌데. 다시. 자, 형광등이 1개일 때랑 2개일 때랑, 형광등 2개로 하면은 전류가 어떻다고요? 2배란 거죠. 형광등 2배로 하면은. 오케이? 하지만 형광등 1개로 하나 2개로 하나 전자 1개의 에너지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속 자체가 만약에 1함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형광등을 아무리 비춰도 전자가 못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에 철 있잖아요. 철 그런 거 형광등 아무리 비춰봤자 전자가 튀어나오질 못해요. 나트륨 같은 애들이 전자가 잘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면 훨씬 쉬워요, 생각보다. 자, 단색광 A, B, 이거
올해 본 거네요. 올해 고3이 물리 1 시험 본 겁니다. 물리 1 시험 본 겁니다. 13번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단색광 AB를 비추었을 때 단색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동수가 일정하다. 근데 AB가 진동수가 일정하지가 않죠. 다르죠. 자, 방출되는 광전자의 속력을 봤대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2분의 1 mv제곱.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A, B의 운동 에너지가 각각 EA, EB인데, 자, 어떤 게 에너지가 크다고요? A가 크다는 거죠. 자, EA랑 EB를 비교했을 때 A가 크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 동일한 금속판. 자, W가 똑같죠? 일함수가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얘가 크다는 말은 어떤 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치우겠어. 어떤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A의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A의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A의 진동수가 더 크다. A의 진동수가 더 크다. 왜냐하면 튀어나오는 광자의 에너지가 크니까. 자, 물질파 파장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이거는 물질파에 대한 내용이네요. 문제 어렵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줄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EB가 증가한다. 요게 우리 오늘 배웠으면은 여러분 잘 들었으면 풀 수 있겠죠. 자, 세기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 에너지가 세기랑 빛의 세기랑 관련이 어떻다고요? 관련이 없다고요. 빛의 세기가 관련 있는 건 뭐예요? 그쵸, 전류의 세기죠. 전류를 키워주는 게 빛의 세기고, 얘에 관련 있는 거는 요 진동수랑만 관련 있죠. 틀리죠? 정답이 나와버렸네. 답은 뭐예요? 이거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게요. 물질파 풀고. 자, 어쨌든 광전효과 대충 이해 갑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빛의 진동수가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요 관계만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길게 설명했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다음부터 좀 쉽게 설명할게요. 자, 다음 시간